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12월 마지막 날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특집 부산 아파트 매수 시점 알려드림. 제목 거창하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주간 실거래 지수. 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주, 울산을 지켜주던 선 경남부터 뚫리기 시작하더니 부산도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7. 전세에 더 많이 빠지고 있죠. 본격 하락의 서막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세 가격이 무너지는 것이 매매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자, 제목 거창하게 달아본 이유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차트 가지고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6개의 광역시 그리고 전국을 살펴봤는데요. 전국보다는 그래도 부담은 덜한 편이다. 하지만 소득이 굉장히 낮은 부산, 그 수준을 살펴봤을 때 과연 얼마나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균형점은 여기에 68로 잡아봤어요. 3분기, 2분기에는 83.7이었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격차가 지금 20 가까이 벌어졌어요. 그럼 68을 기준으로 48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엄청 많은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또 다르게 본다면 평균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본다면 야 그래도 60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 60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떨어질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 체감상으로는 부산 분들 느끼기에 집값이 20% 정도 떨어졌다고 느낄 거예요. 야 근데 집 사는 사람 왜 이렇게 더 부담스러워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금리가 너무 많이 치솟으면서 집 사기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소득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금 집 살 시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집 살 시점 맞습니다. 또한 아닙니다. 맞다면 어떤 경우에 맞다고 하느냐?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거래가 나온다면 이거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사나 지금 사나 비슷할 거예요. 단 200% 300% 오른 상태에서 40% 떨어졌는 거 의미 없더라. 한 80% 100% 올랐는데 40% 떨어졌다. 100원 하던 집값이 200원이 되었다가 120원이 되었다. 이러면 혹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은 혹할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00원 하던 집값이 300원이 되었다가 40원이 떨어져서 180원이다? 여전히 매력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시점을 생각할 때 단순히 시점, 그 시기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선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라 마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83.7에서 88.1로 올라섰어요. 왜 이렇게 올라섰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 표준대출,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기준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수 시기로는 2015년 혹은 2026년 이렇게까지도 길게 아주 먼 시점을 봅니다. 전세 한 바퀴를 더 살고 나와도 넉넉하게 집을 고를 수 있을 만한 시점. 그때쯤 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한 65 혹은 60 아래 이쯤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평균선 다시 한번 선을 그려보자면 선이 이렇게 쭉 있었으면은 항상 부침이 있다. 뜰 부자에 가라앉을 침자. 뜰 부자에 가라앉을 침자.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떠오르는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불필요한 선을 좀 지울게요. 너무 많이 떠올랐는 시점이다.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자, 이것이 가라앉아서 다시 어떤 기준선, 그게 평균이 되었건 지금 추세선이 되었건 그 선, 최소한 선 아래 부분까지는 가서 구경하자. 그 시점 아마 65 언저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쯤 되면은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중위 가격 기준으로 한 2억 6천 수준까지 보자면요. 부산의 중위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의 기준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40% 정도 빠진 금액 2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진 금액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단 조건은 또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또한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기준금리가
3%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 지금 4.35%인데요. 아마 지금 이게 4% 후반까지 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내년 상반기 그리고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5%를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던 고금리 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가격도 충분히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중위 가격 아파트 자릿수가 바뀌었다.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위주택 부산 같은 경우에는 4자였죠. 그것이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최소한 2로는 바뀌어야 된다. 2로 안 바뀌고 혹시라도 지금 시점에 살 수 있는 조건들은 있어요. 금리가 갑자기 2% 수준 혹은 3%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그것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면 가능할 거예요. 여전히 비싸다. 하지만 살 수 있는 물건들도 간혹 나오기는 한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 정신줄을 놓고 안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띄엄띄엄 흐름은 관찰해 나가야 되겠다. 이 표를 가지고도 정말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라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의 고점 기준 언제로 보는가? 저는 일단 2023년에 금리 고점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표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유효하더라는 거죠. 왜? 제가 이 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고민을 거듭하고 그리고 이 숫자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들도 이 자료를 찾아내는 과정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쉽게 해놓으면 누구나 다 계산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너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지 말고 그냥 좀 비싸면 비싼 대로 사라.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가 구석구석 캘 수 있는 거 다 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위 가격 매력적인 구간은 최소한 3억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지금 3억 3천만 원. 아직까지 중위 가격 자체도 비싸요. 이거 비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오늘 한 번만 더 홍보할게요. 자, 후원 계좌 열려 있습니다. 후원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 아니면 집을 잘 샀다. 네 방송 보고 내가 집 살려고 했는데 좀 참았다. 네 방송 보고 좀 참았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괜찮은 가격에 샀다. 그러면 기분 내서 해도 괜찮은데 빠듯한 살림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매도 물량 흐름 살펴보는데요. 매도 물량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연초 대비 3만 건 살짝 넘어가는 상태에서 30% 정도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 거예요. 대구는 연초 대비 물량이 20% 정도 증가했거든요. 부산 매도 물량 연초 대비 증가했는 폭이 더 큽니다. 물론 작년 노란색 선일 때 연말에 대구는 이때부터 증가를 했던 영향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물량은 많이 늘어났구나 이런 느낌. 물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르지 않네. 이런 것도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죠. 전세 물량 계속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제가 1년 내도록 떠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와의 오차 362건이에요. 18,352건을 예상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던 게 8월달, 9월달 네, 갱신하는 무렵에 맞다. 그리고 특집 방송을 한번 다뤄드릴 건데요.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거 1월 1일자로 영상 올려드립니다. 1월 1일자 영상 올리는 그 특별 방송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대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고 무슨 소리고 아니다. 지금 전세시장 너무 위태롭다. 너무 위태로운 게 수치로 확인되는 건 내일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차율 2%밖에 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 예측분도 이제 초록색 선은 사라지고 1월달 방송부터는 새로운 초록색 선이 나타날 겁니다. 2023년을 예측하는 전세 물량 살펴보실 거예요. 연초 대비 2배 이상 전세 물량이 늘었습니다. 전세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것은 전세와 경쟁하고 있는 월세 물량인데요. 연초 대비 이건 한 2.5배 정도 올랐네요. 11,372건. 오늘 연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최고치를 갱신해냈습니다. 이 월세와 전세의 경쟁에서 월세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속속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월세로 들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월세를 놓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임대인이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세 난 속에서 전세 이 폭락이 일어나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버텨내요.
없는 사람들은 무너져요. 늘 그래왔어요. 빚을 많이 내고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또다시 시장은 살아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침에 있어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희망회로만 돌릴 때는 아니다. 엄밀히 따져봐야 된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3만 건 이상인 상태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연초 14,000건 수준에서 3만 건까지 16,000건, 1.6만 건이 늘어났어요. 거의 부산 인구 330만 대비했을 때 1년 동안 아파트 적정 공급 물량 요거 1.6만 개, 1.65만 개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런 계산도 옳지 않다. 이런 계산에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부산에 오피스텔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옛날에 이 기준은 인구가 증가하고 가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그 무렵에 가능하던 수치였지 이 수치도 적절하지는 않다. 어쨌든 임대 물량이 많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저 숫자를 가지고 와봤고요. 분양권 매도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 여기 1300건대 1301건이었네요. 1300건대에서 무려 150건이나 매도 물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줄어들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용호동에 입주를 했나봐요. 네, 113가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부암동에 또 입주가 있었나봐요. 60가구, 113가구, 거의 170가구가 입주를 하면서 자동으로 매물이 줄어들었죠. 그럼 다시 돌아가 봅니다. 물량 개수 160개, 155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입주했는 게 170개죠. 입주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물량이 한 10개 정도 증가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잠시 멈춰 두시고 동네별로 어느 동네 분양권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부산 매수심리 조정지역을 해제를 했건 뭘 했건 효과가 없더라.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더라. 매수의지수 여전히 10 이하. 언제부터 분위기가 살아난다고요? 60 이상. 지각비 내도 괜찮아요. 60 이상 뚫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기회는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늘 시장은 그렇게 기회를 줘왔습니다. 뉴스 제목 비즈팩트라는 신문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의 미분양, 전국 미분양이 6만 호에 육박하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중공의 미분양, 이거 가장 악성이잖아요. 중공의 미분양이 7,110호, 부산 1위 차지. 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산에 미분양 다 해봐야 한 2,50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목을 세부적으로 읽고 내용을 안에 찾아서 읽어가 보면 부산의 중공의 미분양은 927가구.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중공의 미분양, 이거 굉장한 겁니다. 927가구가 있었다. 7,110 이거 아니다. 뉴스 제목 보고 조금 놀라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산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 몇 개 되지도 않네. 2,574 별로 되지도 않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현상을 나타내죠. 작년에 대구를 한번 볼게요. 작년 연말에 부산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한 2,500개 정도 수준이었어요.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그러던 것이 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1,000건으로 올라섰거든요. 자, 부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야금야금 늘어서 2,500건대까지 와 있어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1만 건 이상 돌파하는 데는 채 1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부산도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족족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태를 겪게 될 거예요. 왜? 구주택의 가격, 준신축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가운데 분양하는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쌌을 때 그 분양이 메리트가 있는데 분양하는 아파트가 더 비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람들 분양에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대구는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와 있는데 2007년, 8년과 이렇게 비교해보고 2022년, 23년을 비교해보면 대구의 2007년은 미분양 가구가 1만 가구를 돌파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미분양 가구가 2만 가구로 돌파했어요. 지금 부산 미분양 가구 수 2,500개 수준이지만 내년이 되면 1만 개를 훌쩍 뛰어넘을 거예요. 물론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져서 시행사가 분양을 못하는 분양을 미루기만 하는 그런 사태가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분양 개수가 안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 미분양 개수가 안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이냐? 아니죠.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 개수가 안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1건 중에서 신고가는 5건이 있었고요. 자, 규제 해제 효과 3개월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안 팔리니까 직거래, 어떻게든지 직거래로 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는 흐름. 제가 주간으로는 247건의 거래량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살펴보는데요. 이번 주에는 238건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거의 38건 정도 수준으로 전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거래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거래량, 12월 거래량, 확정 거래량은 1200건이 안 되는 상태로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수영동 현대아파트 31평형 가격 고점 대비 한 25%, 네, 25% 정도 빠졌고요. 명지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이거 맨날 5억대 막 이렇게 거래가 되던 아파트 갑자기 8억대가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거 11억대, 같은 20층이네. 여기 복층이고 좀 특수한 층이었죠. 거기 가격이 30% 정도 빠졌어요. 요거 1억을 한번 찾아봤어요. 직거래였어요. 설마 이거 11억에 샀는 사람이 8억에 판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8억에 거래되었던 직거래가는 208동의 20층이고 그 전에 최고가를 형성했던 것은 206동의 20층이었어요. 같은 집은 아니었어요. 네, 같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별로 세부 거래 이력을 살펴보시려면 아실이라는 사이트,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시고 그 아파트 이름 꼭 눌러보시면은 최근의 거래 이력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08동 20층의 208동에 2000땡땡호에 거래되었던 이력들을 쭉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전세 살던 사람이 집을 샀는지, 그 전에 얼마에 팔았던 집이 얼마에 거래가 되어두고, 이렇게 세부적인 이력들도 조금 더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실까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이 고점 대비 25% 정도 빠지는 금액. 연산동 주공아파트 거의 40% 빠지죠. 이거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미뤄질 거예요. 굳이 다 닦아놓은 것도 이거 안 돼요. 대구에 오늘 어떤 사례는 보니까 지주택이 청산하는 이런 사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비로 엄청 까먹고 그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안겨줬을 거예요. 온천 3종 코리아 그린코어 더베스트 2019년 아파트예요.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정도 빠진 모습.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내일 영상 올라가는 전세 특집 아주 중요합니다. 쌍용 스윗닷홈 스카이 가격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빠졌습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편한 세상 금정산 2021년 아파트 이런 것도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고점 대비 큰 차이는 없지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아찔아찔하죠. 아직까지 많이 안 빠지는 아파트들 거래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여겨볼 필요 없겠다. 20%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하는 건 물론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고 적게 올랐다가 적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적게 떨어지는 아파트 다음에 다시 얘가 더 치고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아파트 많이 떨어지고 다음에 다시 오른다 손 치더라도 많이 올랐던 아파트가 가격 탄력은 더 있을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인지는 또 이렇게 저렇게 재고 따져봐야 됩니다. 아직도 비싸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시점으로 보이죠. 금정산 LH 뉴LCT 가격 고점 대비 거의 한 40% 가까이 빠집니다. 40% 정도 빠진다? 그럼 일단 한번 세부적으로 따지고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간의 거래 이력이 얼마나 올랐다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주변의 시세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달라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지 협상유불에 고점 대비 30% 하락했는데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들, 3억 이하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격이 2억 이하로 떨어지면 이 현상들은 더 심화되거든요. 깡통 전세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무턱대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특히나 선순위가 있는 이런 물건들 들어가면은 본전도 못 차립니다.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2억 3천 하는 집이 있어요. 매매가 2.3억이에요. 전세에 2억을 들어간다. 근데 이 임대인이 알고 보니까 갭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일명 제가 이야기할 갭왕.
빌라 왕들이 무너지듯이 갭 왕들도 무너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전세 가격이 버텨내지 못하니까. 그럼 이 집 날라가죠. 이 집 날라가면서 이 사람이 뭐 종부세나 이런 것들 중간에 체납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나 세금 체납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야, 그럼 나는 선순위로 2억에 들어와 있는데 2억, 이 집값 2억 3천 하는 거 떨어져 봐야 2억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금으로 중간에 홀라당 빼가고 혹시라도 이 2억 3천까지 갔던 집이 경매 낙찰가요. 요새 2회 유찰은 거의 기본이잖아요. 진짜 한 1.7억에 거래가 되었다. 세금 납부할 거 한 3천만 원 밀려 있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1억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4억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 갱신을 하건 뭘 하건 임대인의 사정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갱신거래 요즘 많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근데 부산이 유행이 조금 느린 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가격 뭐 천지맨션 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1억 8천?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 낮은 부분들이 위험성이 더 많이 있다는 부분들 반드시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좀 싼 집에 산다? 그만큼 생활이 팍팍하다? 부동산의 정보에 대해서 좀 돈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방송을 더 많이 보고 바싹한 빠꼬미가 될 수 있는데 삶도 팍팍해서 하루하루 타락이 급급한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등치는 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빌라 세입자들 신혼부부들 이런 사연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찾아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이 무지한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장. 법과 원칙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지켜주지는 않더라고요. 스스로 살 궁리를 할 수는 있어야 되겠더라. 당하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겠더라. 내 건당 거래 대금은 지금 연초 대비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 부분도 연말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지만 하락하는 거래들이 나타나면서 매력적인 가격들 요새 아직도 저렇게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하지만 그냥 뭐 결혼을 이때 한다든지 그냥 인생의 타이밍, 인생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이때 맞물려서 불가피하게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이 알아보고 발품 조금 더 팔고 하는 건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흥정에 있어서 충분히 매수자가 우위에 설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가격 오르던 시점이 어땠나요? 집값 5억 하던지 보러 갔어요.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씩 올립니다. 나 계약 안 해. 5천만 원 더 올려주면 계약할게. 이런 식이에요. 지금 떨어지는 시점에 집값이 좀 떨어져서 4억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찔러보세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준비한 돈이 3.5억밖에 없어요. 3.5억쯤 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한번 운을 띄워두세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반응 보입니다. 임대인 저거 미쳤나. 부동산 중개업자도 황당하네.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시간이 6개월 1년이 지나죠. 나는 3.5억에 살려고 했는데 이 4억 했던 아파트가 3억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 대구에서 제가 무수히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저도 임장도 따라가보고 같이 살펴보기도 했어요. 야, 그게 가격까지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했던 가격들 오더라고요. 자, 거래량 3,000건까지 뚫고 올라가는 시점들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1,200건도 돌파를 못해요. 시장 내년에 규제를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한들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현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 왜? 금리가 너무 무서워요. 6억 이상 거래량, 부산에도 10억 이상 뭐 순자산 가진 이런 통계 나오는 거 보면 많죠. 그 사람들 집 다 사줄 것 같죠? 아닙니다. 부자들일수록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서 자산과 자산 시장에 자산이 있어서 부동산과 동산을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사회 고위층들 뭐 재산 신고하는 거 이런 거 보셨잖아요. 물론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위정자라고 불리는 그들, 막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거 재산 소득 막 이런 거 신고하는 거 보면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적절하게 자본이 잘 분배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지켜나가기만 해도 뭐 되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물론 좀 없는 사람들이 부의 계층 사다리라는 이름 하에 이거 올라가려고 했더니만 웬걸 이거 발판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 네, 3억 미만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 6억 이상 비중은 올라가지만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더라.
구군별 거래량 월별로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규제 해제되고 나서 다시 뭔가 시름시름 규제 해제 효과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한 3개월 차나로 그냥 끝나고 말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해 봤고요. 분양권 거래량 7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전년 동월보다는 거래량 더 많아요. 그나마 거래량 더 많아요. 직거래 비율 좀 올라간 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2억씩 빠지는 거 예산일이더라. 집값이 쌌을 때, 집값이 올랐을 때 사람들 낮은 가격을 생각하고 있으면 오르는 시점에 못 잡죠, 물건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가격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은 조금 빠지면 이거 못 팔아요. 거의 분양가 수준까지 오죠. 다급하게 막 마피로 막 내놓고 이런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왜? 입주할 여건이 안 되니까. 대출 받으려고 땡기려고 5만상 머리를 굴려봤는데 안 되니까. 물론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책을 내놨죠. 특례보금자리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다 살려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50조 가까이 돈 풀리죠. 지금 한 6조 정도 썼고 한 40조 이상의 한 45조 정도 되는 돈 내년에 더 풀릴 각오로 합니다. 근데 그 45조라는 돈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 입주하는 아파트 한 덩어리 요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엄청납니다. 한 200조 정도, 1년에 200조 정도 아파트 공급돼요. 그중에 절반의 사람이 절반의 빚을 낸다. 요거 가만히 놔둬도 50조 정도 해결되거든요. 그 50조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 상상도 못할 돈이긴 해요. 근데 전국에 있는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출 땡기는 돈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예요. 이 50조가 모든 주택시장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큰 규모의 돈은 아니더라는 거죠. 전세 거래량 337건의 거래량. 대단해 보이지만 요 2달의 거래량은 아니고 이전의 거래량들이 뒤늦게 신고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달 지금 거래가 마무리되었죠. 2364건인데요. 나중에 뒤늦게 신고되는 게 또 한 25% 정도 됩니다. 거래량 나중에 뒤늦게 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거래량 감소하는 추세. 그래도 예년보다 많아서 좀 그나마 부산은 좀 상황이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조금 약간의 지원 사격은 해주고 있다는 부분. 자, 오늘 지금 11월, 12월 거래량을 보시면은 그 이전 수치보다 한 130건 정도 늘었어요. 근데 거래 신고는 337건이 되었죠. 200건은 여기 군데군데 숨어있던 물량들 뒤늦게 신고되는 건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지금은 11월, 12월 건뿐만 신고돼야 되는데 8월달, 9월달, 8월달, 8월달, 9월달 이런 식으로 뒤늦게 신고되는 건들이 많더라. 이거 왜? 이거 신고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안 하지만 지금은 그냥 유예기간이에요. 유예기간입니다. 신고 안 하신 분들 뒤늦게라도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월세 비중, 전세와 월세의 경쟁에서 월세가 더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오고 있더라. 전세 소멸하고 월세 줘가지고 임차인에게 다 부담을 전가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상당수의 갭 투자를 냈거나 연끌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돈 더 많은 부자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사무미만 비중 올라가고 4억 이상 거래 비중 지금 8%, 거의 10%는 거의 뭐 지켜내려고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평균 전세 가격 이렇게 꺾이는 변곡점,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마다 시장에는 큰 충격들을 안겨주는데요. 2018년의 전세 가격 내년 되면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월세 거래량 예년보다 많죠. 확실히 많습니다. 스마일 하고 있습니다. 월세 시장은 스마일. 월세 보증금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 금액도 높은 수준. 이 평균 월세 가격도 한번 왜 이렇게 치솟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전세를 사는 사람들 월세로 갑니다. 전세를 5억 살았던 사람들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정도면 4억에 한 4% 되나요? 한 160만 원? 월세 160만 원. 요 정도로 가게 되면 이런 건수들이 몇 건씩 쌓이기 시작하면은 전세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평균 월세가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아파트별로 살펴보시면 야, 한 4, 5년 전에 월세 가격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거예요. 전체 임대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 속 올 한 해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약간 연말 특집성이라서 조금 길어졌네요.
최대한 앞으로 방송 시간은 줄이고 핵심 내용을 더 짧게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